안녕하세요. 전략적 종목 진행을 맡은 한지원입니다. 매주 월요일 직접 발굴해낸 종목을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 투자 아이디어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신한금융투자 김동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휴일이 있다 보니.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전략적 종목은 어떤 걸까요? 동성 화인텍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오늘 전략적 종목으로 동성 화인텍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제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또 어떤 점에 주목하시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23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된다 이런 측면이고, LNG 본행제 업체가 되겠는데요. 이 LNG 본행제의 경우 과거에 이제 부침이 좀 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수년 동안 업황이 상당히 좋을 거다라는 측면입니다. 이 구조적으로 업황이 좋다는 측면은 회사나 또는 이 업종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그 기업 가치가 꾸준히 높아질 거다라는 측면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말씀드리면 LNG 운반선에 LNG, 그러니까 163도, 영하 163도로 본행을 해서 액화가스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인데 이 LNG 운반선의 본행제에 글로벌 2개 업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본행제의 그 운반선 타입이 모스 타입이냐 또는 멤브레인 타입이냐 하는 걸 많이 듣게 되는데 전 세계 LNG선은 멤브레인 타입이 99% 석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멤브레인 타입은 프랑스의 엔지니어 업체인 GTT라는 회사가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업체들이 석권을 해가지고 하지만은 수주 성과의 5%를 GTT라는 회사에 로열티를 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동성 화인텍은 한국카본하고 함께 글로벌 양강, 그러니까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양사 간의 차이를 본다면은 우리 보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강화된 폴리우레탄 쪽하고 IP, 패널 쪽은 양사가 다 같이 하고 있지만은 2차 방벽이라고 하는 트리플렉스는 한국카본이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멤브레인이라는 1차 방벽은 동성 화인텍하고 TMC가 생산을 한다. 여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카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최근에 한국카본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국내 조선업계라든지 본행제 업체에 큰 영향은 없을까요? 네, 한국카본의 그 화재로 인해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국내 LNG 조선업계의 차질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월 21일 날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한국카본은 공시를 통해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 날 공시를 했는데 기존의 계약한 거의 납기월을 7, 8월에서 금년 11월, 12월 정도로 연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분야는 말씀드렸듯이 앞서 프랑스의 GTT라는 회사가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거를 한국카본의 물량을 소화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동성 화인텍이 한국카본이 경쟁사이지만은 그 중추적인 역할, 그러니까 협력 관계를 하게 될 거고 이게 국내 조선업체가 석권하고 있는 LNG 납기에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한국카본은 뭐 힘든 과정을 거치겠지만은 동성 화인텍은 오히려 더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크게 보아서는 국내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뭐 경쟁사인과 동시에 협력업체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동성 화인텍이 이번 화재로 인해서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동성 화인텍 실적 전망은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LNG 본행업체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LNG 운반선입니다. 근데 운반선 중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멤브레인 타입이 전 세계를 석권을 하고 있고 이 멤브레인 타입 중에서 마크 3라는 부분이 있고 NO96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본행제에 그 LNG 가스를 가져오더라도 기화가 됩니다. 이걸 이제 BOR이라는데 자연적으로 기화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기화율을 낮추는 거에 사실은 앞선 게 마크 3였습니다. 마크 3의 조선사는 대표적으로 현대하고 삼성중공업입니다. 반면에 NO96은 일부 중국 업체하고 대우입니다. 근데 대우라는 데가 이제 NO96으로 하는 데가 BOR 낮추는 게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마크 3에만 이 회사들 동성과 한국카본의 본행제가 사용됐었는데 이 분야가 이제 대우 진영이 있는 NO96 타입이 되겠고 그게 큰 사이즈가 슈퍼 플러스인데 이 슈퍼 플러스 사이즈가 되면서 LNG 운반선에서 마크 3 타입 중심에서 NO96 타입 특별하게 슈퍼 플러스 타입으로 진화가 된다. 이게 추가적인 수요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 조선업체뿐만 아니라 중국의 조선업체들이 마크 3하고 그다음에 슈퍼 플러스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향 모멘텀도 있다 하는 측면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 이제 갖는 측면은 LNG 벙커링이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선박은 대부분 벙커 시유로 엔진을 가동을 하는 상황인데 이 국제해사기구라죠. IMO가 이 환경 규제가 이슈가 돼가지고 그동안 잠시적으로 개방형 스크루버,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처리하던 쪽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금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NG 추진선이라고 하죠. 이 LNG 추진선도 당연히 탱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추가 수요가 되겠고 앞으로 모든 선박이 LNG 추진선, 벙커링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본행제 업체들은 추가적인 또 새로운 모멘텀이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환경을 그림을 감안해서 회사는 매출액의 대부분이 지금 LNG 본행제입니다. 그래서 본행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과거에 실적 부침이 좀 있었지만은 22년에는 매출이 4,300억이지만은 영업이익이 150억대로 줄었습니다. 2023년에는 5천억 이상 매출에 최소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300억 후반대 영업이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거고 이거는 구조적으로 수년간 26년, 27년, 28년 수년간 좋아질 개연성이 크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동성화인텍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이 단기와 중장기 측면에서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몇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은 이제는 LNG 선, 특히 LNG 선박과 벙커링에 가장 대표적으로 익스포저가 큰 업체가 동성화인텍이라는 측면입니다. 우선 이제 본행제 업황은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장기적으로 좋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한국카본의 경쟁사가 화제가 났지만은 적어도 임가격 물량이라든지 영업 여건에서 역시 동성화인텍은 긍정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지금 조선업체들이 26년 이후에 커다랗게 또 회복되는 수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지금 20% 정도 캐펙스를 했습니다. 아마 금년 하반기에는 또 추가적으로 이 정도 이상의 캐펙스 증설 모멘텀이 될 거다. 자, 이런 증설 모멘텀이 된다는 것은 또 미리 수주를 하기 때문에 단기 측면하고 중기 측면에서 수주 모멘텀이 될 거다는 측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동안 회사가 IR도 좀 자제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배당금도 이제 이익이 좀 구조적으로 늘어난다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입니다. 주가는 현재 11,500원대 박스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13,000원대 상향 돌파를 좀 기대가 좀 되는 측면이고 중기적으로는 15,000원 정도 돌파를 해서 지금 EB 자사주를 교환사채로 하고 있는데 이런 물량까지 축소가 된다면 동성화인텍은 업황이 좋아지고 구조적으로 턴어라운드 될 만한 LNG 업계에 가장 보석으로 볼 만한 주식이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네, LNG 업계 보석 동성화인텍까지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김동준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